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여러분 외국인 창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외국인 창구 중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창구가 있습니다. 바로 JP모건이라는 창구인데 이 JP모건이라는 창구는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 중에서 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창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셔도 반도체 관련주에는 오늘 JP모건이 전부 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같은 섹터의 주식들을 대거 매수하는 애들이 JP모건인데 이 JP모건이 무서운 게 JP모건 창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날 전부 다 던지는 그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JP모건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다음날 던질 때 JP모건 창구로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매수 창구, 매도 창구로 던지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서 매도가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JP모건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냥 창구일 뿐입니다. JP모건 창구로 연기금이라던가 투신, 금융투자도 위탁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JP모건 창구로 매수하고 다른 창구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 창구로 매수해서 JP모건 창구로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JP모건 이전에 조상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코다리19 바이러스 이후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3, 4년 전까지만 해도 JP모건이 아니라 메릴린치라는 창구가 대유행이었죠. 장중에 1%만 올라도 메릴린치는 바로 패대기를 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창구였고 저도 막 4년 전에 메릴린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게 금강원이라던가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데까지 퍼지면서 메릴린치는 허수 매도를 못하게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법이 웃기죠. 8개월 동안 6천회의 험매수와 험매도를 하고 메릴린치가 중징계 받은 게 고작 1억 7천만 원의 벌금형. 자,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허매수와 허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호가 조작을 통해서 메릴린치는 그동안 2천억 이상의 차액 실현을 했는데 야 2천억 벌고 벌금이 1억이면은 나도 하겠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만 그런 짓을 해도 바로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면서 계좌가 막혀요. ICD 같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어도 체결 시간과 체결량을 보세요. 매우 적습니다. 특히 1시 4분에 이렇게 매수가 된 걸로 나오지만 맨 밑에를 보시면은 11시입니다. 1시간 동안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만주도 되질 않아요.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신용이든 미수로 한 1억? 아니 한 5억 정도로 왔다 갔다 매수 매도를 걸어봐봐요. 여기다가 허매수를 걸었다가 여기다가 허매도를 걸어보고 왔다 갔다 한 3번 4번 하면은 바로 증권사에서 전화 옵니다. 아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맨날 하는 짓이 개인이 하면은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2019년도에 메릴린치는 사라졌어요. 물론 메릴린치 창구는 지금도 나오지만 예전처럼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타 매매는 성행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UBS라는 창구로 진화를 해서 메릴린치가 했던 패턴 중에서 험매수 험매도 빼고 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런 데다가 막 10만 주, 20만 주를 막 쌓아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가짜라는 걸 아는데 그런 걸 좀 줄이고 얘네는 그냥 한 두 호가만 먹고 바로 던지기 혹은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 패대기 이런 패턴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등장했어요. 대형주 위주로 JP모건이 매수하고 그 다음날 패대기 치는 게. 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대량으로 매수하고 중소형주는 별로 건들질 않는데 이 금융투자라는 집단은 단타의 귀재입니다. 메릴린치와 똑같이 매수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던지고 또 메릴린치하고 금융투자하고 두 집단이 동시에 그렇게 매수를 한다? 그러면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그 주식은 무조건 급락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코스닥 이렇게 중소형주를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매수를 하면 한 이틀 3일 동안 매수를 한 다음에 던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던졌는데 얘가 좀 착해졌어.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는 애가 좀 착해졌는데
금융투자 친구 투신이 아주 질이 나빠졌어.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친구 잘못 만나면은 네 인생이 꼬일 수 있다. 친구를 잘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신이 완전 쓰레기가 됐습니다.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1, 2년 전까지만 해도 장기 투자의 규제로서 한 번 매수를 하면은 멈출 수 없는 프링글스처럼 계속 끊임없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오브 쓰레기, 완전히 금융투자를 모방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죠. 자, 현우 산업을 보시면은 이렇게 2만 주를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팔고 6만 주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팔고 6월 9일 날도 이렇게 12만 주를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다시 다 팔아버리고, 자, 6월 22일도 이렇게 순매수를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전부 패대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화를 보세요. 어제 16만 주 매수했죠. 오늘 20만 주 매도. 주식 너무 잘해. 자, 그런데 투신이 이렇게 성향이 바뀐 거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투신이라는 뜻이 뭐 지하철에서 뛰어내린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투자 신탁, 펀드 회사입니다. 펀드 회사에 요즘에 돈 맡기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이 한다고 전부 다가 투자 신탁 계좌를 해지하고 직접 투자를 해버리니까 투자 신탁의 돈도 이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얘네는 수익률을 많이 띄워서 이제는 고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빨리빨리 실현 손익을 높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투신이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갭이 떴습니다. 지금은 투신이 매수하잖아요. 시간의 단일가부터 하락하고 그 다음날에 무조건 시가 갭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수급 매매라는 매매법도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을 파악해서 종가 베팅을 때리는 거예요. 종가 베팅을 때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잡히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에부터 매수를 하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매수를 할 때 그때 우리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매매법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매매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수가 한 종목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갭이 뜨지 않고 오히려 패대기를 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개파락으로 출발하거나 시간에부터 하락이 나옵니다. 자, 어제 제가 매도를 했던 다날이라는 이 종목도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사상 최고의 매수가 들어왔어. 그것도 양매수. 금융투자, 투신, 사모, 기타금융, 거기다가 검은머리 외국인까지.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이게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은 저렇게 양매수가 잡혔고 수급이 빵빵하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시가 갭 무조건 뜨고 얘 10,000원 돌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4.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어제 샀던 물량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팔았어.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침에 시가 갭이 뜨기는커녕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된 적도 없고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단 말이야.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순매수를 저렇게 많이 하면은 무조건 장중에 쟤네가 플러스로 한번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꼬시고 던진다. 이러한 룰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도 똑똑해지면서 진화를 해버립니다. 어제 얘네들이 마이너스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63%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매를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다 잡아먹고 절대로 지난번 고점은 돌파를 안 시키고 밑에서 하락시키고 마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단화를 이렇게 순매수를 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화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가 뭘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어. 단화 3분기 깜짝 실적 발표. 단기 누적 순이익이 386%나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 뉴스 보고 단할 주식 안 살 거야? 외국인 기관이 전날 양매수를 했고 지금 5일선이죠. 5일선 위에도 있고 또 단할은 페이코인 관련주란 말이에요. 페이코인 오늘 아침에 분명히 상승 중이야.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 자리상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분명히 외국인 기관은 신고가를 돌파시킬 거다. 그런 기대감 주고 개인 들어오면은 또 패대기.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진짜 위험했었죠. 어제 이렇게 고점을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 이전에 매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가 들어왔다고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는 오히려 주가를 빼버리니까 이러한 점을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